아들만 둘인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된 장 씨. 딸이 없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생기면 하고 싶었던 게 참 많았다고 합니다. 함께 쇼핑 가기, 카페 가기, 그리고 미용실 가기. 피곤하고 좀 지칠 때도 있었지만 장 씨는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딸 같은 며느리를 자처했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이들의 딸 같은 며느리 사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. 매 주말마다 목욕탕을 함께 가자는 시어머니의 요구에 참다 못한 장 씨가 폭발을 하게 된 건데요. 장 씨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계속 거절했지만 남편까지 나서서 그깟게 뭐 대수냐며 장 씨의 등을 떠밀었습니다. 그런데 심지어 시어머니는 목욕탕을 다녀온 후로 장 씨의 몸매까지 지적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.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길 원하는 시어머니, 그녀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? 자, 조금만 더 얘기를 들어보죠.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, 이전에는 뭐 괜찮았던 겁니까? 네, 처음으로 장 씨가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는 딸이 생긴 것 같다면서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합니다. 딸이 생기면 하고 싶었던 게 많았다면서 장 씨를 딸처럼 살뜰하게 챙겼다고 하는데요. 장 씨는 반대로 살가운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예쁨을 받고 싶어서 뜻대로 해드릴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도를 넘어서 매주 목욕탕에 가자는 시어머니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는데요. 장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. 예, 저희가 약간의 각색을 거쳤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. 이미 뭐 채팅창에선 결론이 나왔어요. 예, 정말 예 이구동성으로 참 일단 자, 이 기자 시작을 해보죠. 네, 일단 장 씨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이 시어머니는 장 씨가 너무 마음에 드셨던 겁니다. 그래서 순조롭게 결혼까지 갔고요. 이 결혼 후에 장 씨에게 종이 한 장을 줬는데 그 제목이 딸이 생기면 하고 싶었던 일, 시어머니의 위시리스트였던 겁니다. 그 안에는 뭐 쇼핑 가기, 미용실 같이 가기, 카페 가기, 여행 가기 이런 게 적혀 있었는데 처음에는 사실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요. 그래도 워낙 장 씨를 또 예뻐해 주셨고 또 만날 때마다 용돈도 챙겨주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자주 만났다고 합니다. 이 장 씨 집이랑 네. 시댁이랑 이 좀 거리가 같은 아파트 단지입니다. 그러니까 뭐 집 문에서 그쪽 집 문까지 10분밖에 안 걸리니까. 저번에 박지훈 변호사님이 네. 그 시댁하고 가까우면 무조건 이거는 안 좋다고. 안 좋은 경우 많죠. 사단 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일단 지금 이 장 씨 같은 경우 이제 결혼하고 타지에서 와서 지금 전업주부를 하고 있으니까 집에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아유, 동서는 너무 멀리 살아서 내가 데이트를 못 했는데 넌 나랑 가까이 사니까 그냥 맨날 데이트하면 되겠다. 그리고 쇼핑이나 카페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일상이고요. 하루는 이제 본인이 장 씨가 혼자 머리를 하고 왔나 봐요. 예. 삐지셨다고 합니다. 왜 혼자 그런 데를 다니고 그러니. 그래서 그다음부터 머리할 때는 꼭 시어머니랑 같이 갔고 근데 본인이 머리를 할 필요가 없는 날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어머니 머리 할 때는 자기 가서 다른 클리닉이라도 받으면서 계속 함께 다녔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시어머니 신분을 가진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어르신들 방송 보시면서 아이고 왜 자꾸 그냥 우리 시엄마들 그냥 욕하는 것만 맨날 하냐고 막 그러실 수도 있어요. 방송 보시면서. 네,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는 시어머니 욕하는 게 쉬웠는데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거의 성인으로 가다 보니까 언젠가 저도 시어머니가 될 날이 온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사실 안 되는 바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물론 시어머니 편은 아닙니다. 제가 혼자서 욕 먹을 수는 없어요. 근데 딩동댕. 네. 근데 사실 저도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딸 엄마들이거든요. 딸이 없는 게 나이가 들수록 되게 부럽고 난 이제 정말 딸이 없이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누구보다도 딸과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어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저잖아요. 그런데도 난 정말 딸 같은 며느리 있었으면 좋겠다. 나중에 딸처럼 내가 정말 좋아할 수 있는 며느리였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그건 네 생각이지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죠. 그러니까요. 예. 네. 자, 승현님,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뭐 미용실이 문제가 아니에요. 뭐 머리 할 수 있죠. 같이 가서. 목욕탕이었습니다. 목욕탕. 여기서부터 이제 사단의 기운이 보이는데 시어머니는 목욕탕 가는 걸 되게 좋아하셨는가 봐요. 그래서 뭐 저희들이 몸이 좀 찌뿌둥하면
아유 아기야 우리 목욕탕 가서 따뜻한 물에 몸 한번 찢고 오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다른 곳도 아니고 목욕탕이잖아요. 이게 대중목욕탕이 어떻게 보면 동양에서만 존재하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.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옷 하나 걸치지 않고 한 곳에 같이 있다는 게 생각보다 불편한 사람은 굉장히 불편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어머니가 아이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냥 바로 거절하지는 못하고 오늘은 좀 안 돼요. 내일은 몸이 아파요.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. 자, 이 기자 솔직히 이제 남자들은 그 대중목욕탕 가면 그냥 그러려니 하거든요. 근데 여자분들은 모르겠어요. 이 당장 지금 우리 채팅창에 보면 우리 친정엄마, 우리 엄마하고도 난 안 가요. 뭐 이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장 씨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. 이 중학생 이후로 친정엄마와도 목욕탕을 같이 간 적이 없고 또 부끄러움을 굉장히 많이 타는 성격입니다.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꼭 한번 목욕탕이 좀 가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장 씨를 계속해서 설득을 하셨는데요. 결국 이 장 씨는 나는 목욕탕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. 그리고 앨범을 어머니에게 보이는 것도 너무 싫다.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뭐가 부끄럽냐면서 오히려 이 장 씨가 예민하다는 식으로 반응을 하셨다고 합니다. 자, 백 변호사님, 장인어른 왜 웃으세요? 예. 아니 좀 네. 이 장인어른하고 네. 목욕탕 가보셨어요? 저는 저희 아버지랑도 안 가는데요. 아, 진짜?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. 이게 가족끼리 뭐가 부끄럽냐가 가족끼리 목욕탕 다 같이 가는 집이 제가 생각에 더 없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장인어른하고 갈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못 간다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가본 적 있냐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랑도 간 적이 없습니다. 승희 의원님은 어떠세요? 저는 목욕탕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저는 목욕탕 가자 그러면 제가 먼저 이렇게 따라 붙고 같이 가요 아버지 막 이러고 같이 장인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좀 있는데 이게 내가 좋다고 그 사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.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했지만 아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가기가 아무리 좋아도 이건 남이에요. 남에게 나의 벗은 모습을 보이기 싫다고 말하는 거는 저는 매우 타당하고 매우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. 내가 싫은 건 남에게 굳이 강요 안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예. 소장님, 이런 시어머니를 아까 이제 이해하실 수는 있다고 하셨죠. 네. 본인이 이제 이렇게 좀 되시니까. 네,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저도 목욕탕 가는 건 싫어요. 그렇습니다. 네, 예, 그리고 알겠습니다. 특히 며느리가 싫어하는 이 정도 되면 너무 과하시죠. 예. 자, 백 변호사님. 네. 이거부터가 또 동서하고 차별을 했다. 동서는 따라갔는데. 네, 결국 동서로 목욕탕을 따라갔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대놓고 동서와 이 장 씨를 차별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거예요. 야 걔는 같이 목욕탕 갔는데 하나도 안 부끄러워하더라. 서로 등도 밀어주고 너무 좋았어.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며느리들이 같이 집에 딱 모이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. 우리 둘째 딸은 좀 쉬어. 이제 동서 얘기죠. 그리고 나한테 성 긋는 큰애. 그 원하는 대로 며느리 대접해줄게. 과일 좀 내와봐.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대놓고 차별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시어머니가 이 장 씨의 얘기로는 목욕탕을 안 갔다라는 것보다 자기를 엄마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서운했다.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. 제가 이 관련 사연에 달린 베스트 댓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. 왜 자꾸 며느리 목욕탕 데려가려고 하는 줄 알아요? 때밀어 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. 때밀어. 그런 거 같기도 하고. 일부 또 그냥 웃자고 하신 말씀이겠죠. 자, 승희 의원님. 네. 결국 이렇게까지 이제 실질적인 차별이 딱 눈앞에 닥치니까 눈 딱 감고 가신 거예요. 이러고 갔죠. 눈 감다. 이러고 또 들어가서 목욕탕 가서 그 시어머니와 같이 목욕을 했습니다. 목욕하고 난 다음에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모든 일이 해결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부터 또 다른 분란이 시작되는 겁니다. 무슨 또 목욕탕을 갔다 왔는데. 목욕탕 목욕탕 갔다 왔는 그 불만.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다른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또 다른 불만이 생겼다는데 우리 이자연 기자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? 왜 또 난처한 것도 이렇게 넘겨 또. 네,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 장 씨가 더욱 경악했던 건요.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행동이었던 겁니다. 이 시어머니는 남편과 심지어 시아버지까지 있는 자리에서 이 동서와 본인의 신체를 평가하기 시작을 한 건데요. 이 신체의 특정 부위가 모양이 어떻네, 뱃살이 어떻네라면서
이 서로 비밀 없이 모든 걸 오픈한 사이가 된 것 같아서 좋다면서 본인은 깔깔 웃으신 겁니다. 이 장 씨가 너무 충격받고 황당해했는데 이 시어머니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 이러면서 기뻐하기만 하셨다고 합니다. 소장님 그 남편 뭐 하고 있었어요? 이런 얘기 들으면서. 그러니까요. 이 남편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있었대요.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그냥 이런 엄마를 그냥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집에 와서 남편한테 너무너무 불쾌했다나 이 정도면 사실은 성희롱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. 너무너무 불쾌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남편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시어머니하고. 야, 가족끼리 좀 어때? 그럴 수도 있고 너도 이제 애도 낳고 그런 아줌마인데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?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. 백 변호사님 어쩜 좋아. 진짜. 이거는 이 남편 큰일이네요. 최소한의 눈치는 있어야지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네가 틀렸어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 부부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. 맞아요. 전형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야? 아내는 울고 있는데. 이제 이게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점점 심해지면 두 분이 같이 못 살 수도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이쯤에서 그럼 별별 상담소 오늘 궁금증 짚어보죠. 자, 같이 목욕탕 가자던 시어머니 갔다 와서는 동서랑 온갖 이런저런 비교. 자, 승현님. 네. 승현님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쭉 짧게 이렇게 끊고 가시죠. 목욕탕에서 시어머니 싫어하는 일만 하세요. 목욕탕 따뜻한 물에 들어가자 그러면 난 찬물이 좋아요. 어머니 찬물에 한번 들어가요. 어머니. 난 너랑 다시는 안 간다 이런 얘기 나오게끔. 정 떨어지게 뭐 가서 이야기하고 밀 때도 막 덩어리 빡빡 밀어가지고 다음날 진짜 간지럽게 만들고 하여튼 거기서 온갖 그 어머니 싫어하는 모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예. 저러다 더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. 근데 그렇게 그걸 안 좋은 경험을 쌓게 해주시려면 몇 번은 더 가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. 한 번만에 정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.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딱 한 번 정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. 알겠습니다. 소장님. 네, 근데 이런 식의 그 다툼이나 오해는 사실 가족 관계에서 상당히 흔한 겁니다.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타인의 경계, 바운더리를 굉장히 잘 존중을 해야 하거든요. 근데 사람마다 여기도 다 5명이 있지만 편안하게 느끼는 바운더리가 좀 틀려요. 근데 어머니는 가까이 올수록 내 가족 같고 내 딸 같고 그게 좋으신 분이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적당한 바운더리가 좋으신 분이고 또 어떤 분은 바운더리가 너무 멀어서 가까이 오기를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남의 그 상대방의 바운더리를 무조건 침범하면 그 사람하고 깨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머니께서 좀 아시고 조심하셔야 되고요. 이 며느리가 저는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가 싫은 게 아니라 목욕탕까지 가는 건 전 너무 힘든 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건 잘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 서로 좀 잘 맞춰서 소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백 변호사님. 네. 이거는 좀 더 나가면 이혼 사유까지 될 수 있어요. 물론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아닌데 지금 이 장 씨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문제는 이 남편입니다. 이 남편이 본인의 엄마하고 정리를 해야죠. 지금 이 현재 상황에 내 아내가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있는지. 그래서 그 과정을 조율하지 못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이 남편과 이 아내의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더 심해지면 이제 시어머니가 더 안 좋은 행동을 하시겠죠. 그럼 결국 시어머니 행동 그리고 남편의 행동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이혼 사유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. 자, 이 기자 본인 생각도 좋고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좀 전해주시죠. 네, 남편이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중간에서 아이 낳았으면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 발언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. 또 이 가족 여러분께서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땅땅님이 딸 같은 며느리면 시어머니 부려먹죠? 아닌가요? 우리 딸들은 그러던데 크크 진짜 딸같이 굴면 싫으실 듯이라고 말씀하셨고요. 참 개인적인 선이 다른 것 같습니다. 킹바듬님은 저는 신가시댁 20명이서 중국 콘탕 시아버지랑 갔어요 하셨는데 대단하십니다. 대단하시네요. 콘탕을 갔다고요? 오, 알겠습니다. 자, 치즈의 꿈님이 한 가지 팁을 주셨어요. 어머니 저 피부병 있어요라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셨어요. 알겠습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